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나는 그 마을에 잠시 머물 생각이었다. 서울에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무너질 때까지 산과 논 사이에 납작 엎드린 집 한 채에서 지내려 했다. 버스에서 내리자 공기가 다르게 들렸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전봇대와 철사 사이에서 얇은 울림이 났고 프리페 냄새는 흙냄새와 뒤섞여 오래전 기억을 끌어올렸다. 향기라기보다 습기였다. 볕은 낮았고 그림자는 길었으며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집은 오래된 기와였다. 마룻바닥은 건조했고 걸을 때마다 얇은 소리를 냈다. 새로 사둔 얇은 요를 깔고 나서 나는 창문을 열었다. 해는 산 너머로 떨어지고 있었고 논 사이의 물길은 은빛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그 집을 보았다. 내 집에서 저만치 떨어져 있는 작은 양옥, 균형이 미묘하게 어긋난 어딘가 삐뚤어진 얼굴을 한 집. 대문은 낮고 마당은 좁았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창문. 모든 방의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커튼의 아래쪽 가장자리가 고정되지 않은 채 바람에 아주 조금씩, 정말 아주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이 멈추면 커튼도 멈췄다. 그러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그 집의 불빛은 더 선명해졌다. 노란 전등빛이 아니라 오래된 형광등의 비늘 같은 빛, 표면이 미세하게 떨리는, 사람 피부에 닿으면 차갑게 밀려오는 그런 빛이었다. 나는 물컵을 들고 창턱에 팔꿈치를 올린 채 그 빛을 오래 보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다. 거기는 밤이 와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불빛은 깜박이지 않았고 깊어질수록 더 얇아졌을 뿐 사라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볼까 생각했다가 관뒀다. 첫날부터 이방인이 남의 집 불빛을 묻고 다니는 건 이상해 보일 테니까. 밤 공기가 내려앉자 개구리 소리가 시작됐다. 오래전에 들어본 적 있는 합창. 그러나 그날 밤 합창 사이사이로 다른 소리가 끼어들었다. 규칙적인 미세한 두드림, 벽시계를 톡톡 치는 것처럼 혹은 나무젓가락으로 접시 가장자리를 살짝 치는 것처럼 소리가 집단의 숨 사이에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두드림은 내 집에서 나는 게 아니었다. 맞은편 잠들지 않는 그 집에서 나고 있었다. 잠은 쉽지 않았다. 누웠다가 일어나 창문을 닫고 또 열고 손전등을 만지작거리다가 바닥에 내려놓았다. 어둠과 침묵 사이 어디쯤 몸 안의 무게가 느려질 때쯤 뭔가 길고 마른 것이 내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혀끝으로 어색하게 발음을 굴리는 목소리. 윤호. 나는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팔에서 뛰고 있었다. 그러나 방 안에는 나 말고 아무도 없었고 핸드폰에도 아무 알림이 없었다. 나는 웃었다. 오랜만에 시골밤에 내가 과민해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웃음은 곧바로 사라졌다. 창밖에서 커튼의 가장자리가 다시 흔들리고 있었으니까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그 집에서 누군가 커튼을 조금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탓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진입로에 있는 슈퍼에 들렀다. 할머니가 혼자 계산대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나는 생수, 라면, 성냥, 그리고 작은 노트를 샀다. 낯선 곳에 오면 메모를 남기는 습관이 있었다. 할머니가 내 얼굴을 한 번, 손을 한 번, 바구니를 한 번 훑어보고 말했다. 새로 왔지? 네스 잠깐요. 잠깐이 제일 길지. 할머니는 웃었다. 밤에 개구리 소리 때문에 못 잤을 거야. 나는 대답하려다가 멈췄다. 개구리 얘기 대신 다른 걸 물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입술은 다르게 움직였다. 저쪽 집은 누구 사세요? 할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갔다. 지금까지 웃던 입이 얇게 오므라들었다. 라디오의 진행자 목소리가 갑자기 또렷해지는 느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계산기 버튼을 눌러 합계를 보여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돈을 냈다. 비닐봉지를 들고 문을 나서려는데 할머니가 말했다. 밤에 불 켜져 있는 집은 그냥 집이 아니야. 나는 돌아보지 못했다. 바깥의 볕이 갑자기 미세한 가루처럼 보였다. 밖으로 나와 걸음을 옮기는데 내 그림자가 뒤에서 따라오지 않고 옆으로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상한 감각이었다. 평범한 거리, 평범한 소리, 평범한 냄새. 그런데 내 몸이 평범해지는 걸 거부하는 것 같았다. 오후 내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노트 첫 장에 날짜를 적고 슈퍼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옮겼다. 밤에 불 켜져 있는 집은 그냥 집이 아니다. 문장을 쓰고 나니 손끝이 얼었다.
나는 불을 켰다 껐다 해보았다. 내 집의 전등은 묵묵했다. 형광등이 아니라 LED라 그런지 떨림이 없었다. 그런데도 비슷한 느낌이 났다. 빛의 표면이 나를 매끈하게 밀어내는 느낌. 그때 나는 문득 창밖을 보았다. 낮인데도 그 집의 커튼 아래로 빛이 흘렀다. 낮의 빛은 더 하얗고 더 건조했다. 종이에 묻은 지우개 가루처럼 바람에 흩날릴 듯한 빛. 그 빛 속에서 실루엣이 움직였다. 아주 천천히, 틈을 가늠하듯. 해가 기울 무렵 나는 외투를 걸치고 그 집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발밑의 흙길은 습기가 올라와 단단했다. 풀잎들 사이에 작은 벌레가 빛을 끊어 먹듯 움직였고 밭고랑에서는 물이 얕게 흘렀다. 대문 앞에 선이 집이 더 작아 보였다. 벽돌은 오래되고 문틀은 약간 뒤틀려 있었다. 초인종은 없었다. 대신 문 옆에 나무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글자가 거의 지워져 있었다. 윤씨댁이 윤만 선명했다. 윤, 내 성과 같았다. 우연일까? 아니면 내가 그 사실을 원해서 그런 것일까? 나는 노크를 했다. 2번 천천히. 대답은 없었다. 문틈에서 더 차가운 공기가 나왔다. 그 공기는 냄새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깨끗해서 냄새가 사라진 공기 같았다. 병원 수술실 앞 복도 같은 덧 돌아서려는 순간 안쪽에서 미세한 바스락 소리가 났다. 신문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처럼. 나는 다시 노크를 했다. 그리고 그때 커튼이 아주 조금 들렸다. 틈은 아주 좁았지만 눈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은 열렸다. 그 틈 사이로 나는 누군가의 손목을 보았다. 말라서 뼈가 드러난 손목. 피부는 종이처럼 얇고 혈관은 잉크처럼 푸르스름했다. 손목은 커튼 아래로 서서히 미끄러졌다. 나는 숨을 멈췄다. 손목은 내 쪽으로 향하지 않았다. 어디론가 방 안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중이었다. 뒤이어 목소리가 났다. 나이가 가늠되지 않는 단정한 발음의 목소리. 늦었어. 누가? 무엇이? 무엇을?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빛이 내 신발끈을 적셨다. 그 빛은 정말로 얇아서 신발끈의 결까지 또렷하게 드러나 보였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 순간 문이 조금 더 열렸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문틀에 얇게 붙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움직임, 숨을 들이마시는 듯한 미세한 소리. 나는 자꾸만 뒤로 물러났고 마침내 몸이 마음보다 먼저 도망쳤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등짝으로 문을 눌렀다. 심장이 식탁 위에 떨어질 듯 뛰었다. 밤이 깊어지자 두드림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집벽 어디에서 나는지 알 수 없는 깊이. 톡, 톡, 톡. 어쩌면 내 심장 소리일지도 몰랐다. 나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열었다. 그때 문 밖에서 맨발로 흙을 스치는 소리가 났다. 길게 끌리는 질감. 나는 숨을 죽였다. 발소리는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창문 아래로 툇마루 위로 천천히 집을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어둠 속으로 흘렀다. 그와 동시에 맞은편 집의 빛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상하리만치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밤을 붙잡아 고정해 둔 것처럼 나는 노트에 글을 썼다. 누군가 집을 한 바퀴 돌았다. 문틈에서 본 손목. 늦었어. 글자를 쓰는 동안에도 손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문장을 마침표로 닫을 때마다 등허리를 누군가가 불러내리는 느낌. 그리고 마지막 줄을 쓰려던 순간 펜이 멈췄다. 이유는 간단했다. 내 이름이 노트의 여백에 내가 쓰지 않은 글씨로 적혀. 귀에 쏙 들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있었으니까 또박또박 어른의 글씨로. 윤호 여기서. 나는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지웠다. 숨도, 핸드폰의 진동도, 냉장고의 컴프레서 돌아가는 소리도. 그러나 소리가 사라지자 비로소 들렸다. 아주 먼 데서부터 오는 낮은 웅성. 물속에서 사람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고막 바깥쪽에서 시작되는 음성. 그리고 그 사이에 내 이름이 끼어 있었다. 나는 노트를 덮었다. 눈을 감았지만 눈꺼풀 뒤는 더 밝았다. 맞은편 집의 빛이 내 집 안으로 들어와 내 눈꺼풀을 얇게 비추는 것처럼.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나는 우체국 겸 이장 사무실로 향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중년 남자가 올려다보더니 말없이 나무 상자 하나를 밀어줬다. 안에는 흑백 사진 몇 장과 얇은 공책이 들어있었다. 표지에는 연필로 장부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장부를 펼쳤다. 날짜와 짧은 기록들. 감자 심음, 지봉 틀어짐, 밤사이, 아이가 겜.
낮에도 아이가 잠을 못 잠. 빛이, 흔들림. 마지막 장애는 오늘은 에서 끊긴 문장. 남자가 담배를 물고 말했다. 숙모가 살던 집이요. 이사 간 지는 오래지. 불이 꺼지는지 묻는 사람 많았는데 누구는 꺼졌다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해. 다만 나도 한번 그 집에서 밤을 보냈는데 이상했지. 불이 방을 비추는 게 아니라 빈자리를 비추는 느낌. 나는 상자를 돌려주었다. 돌아서는데 남자가 낮게 덧붙였다. 그 집이 너를 부르면 듣지 말고 넘어가. 돌아오는 길 햇빛은 뜨거웠고 바람은 차가웠다. 내 집 앞에 서서 맞은편을 보았다. 낮의 빛은 여전히 얇게 흘렀다. 떠나야 할까? 대신 나는 노트에 적었다. 쓸 자 이름을 찾아라. 글자를 쓰는 동안 어딘가에서 미세한 균열이 벌어지는 듯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병원 복도의 냄새 같은 것이 스쳤다. 해질녘, 나는 창문을 길게 바라봤다. 그 밝음 속에서 아주 짧은 장면이 번쩍였다. 아이가 커튼을 들고 밖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다. 장면은 곧 꺼졌다. 나는 허공을 붙잡듯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밤이 오기 전 노트 맨 끝장에 한 줄을 더 썼다. 내가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본 쪽이 있다. 그때 밖에서 바스락하고 신문 넘기는 소리가 났다. 나는 문에 귀를 댔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늦지 않았어? 어제와는 다른 말.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맞은편 집의 빛은 다시 내 눈꺼풀을 얇게 통과했다. 그것은 밝음이라기보다 기록이었다. 오늘의, 누군가의, 그리고 어쩌면 내 것의 다음 날. 나는 잠들지 않는 집을 보지 않으려 애쓰며 온종일 집 안에서 움직였다. 움직임이라고 해봐야 책상 서랍을 열고 먼지만 묻은 컵을 씻고 바닥의 얼룩을 손톱으로 긁어보는 정도였다. 그 와중에도 창문 쪽에서 얇은 빛이 틈새로 번져 들어왔다. 커튼을 닫으면 빛은 더 가늘어져 커튼천의 실밥을 따라 스며들었다. 마치 빛이 천을 통과하면서 그 자체로 글씨가 되려는 것처럼 나는 커튼을 더 단단히 붙잡아 당겼다. 손끝에 면섬유 특유의 건조한 마찰이 남았다. 점심 무렵 노트 옆에 장부를 펼쳐놓고 다시 읽었다. 밤새 아이가 깸, 낮에도 아이가 잠을 못 잠. 빛이 흔들림. 그리고 마지막 줄 오늘은 에서 멈춘 문장. 멈춘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다. 잉크가 다 떨어졌는지, 손이 멈췄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방해했는지. 나는 그 줄 아래에 연필로 작은 점을 찍었다. 뭔가 연결될 것 같은 기분. 점 아래로 종이가 아주 얇게 들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장부 뒷표지를 들어 올렸다. 표지와 속지 사이에 삐뚤어진 종이 조각 하나가 끼어 있었다. 낡은 영수증 같은 얇은 종이에는 흐릿한 도장이 있었고 중앙에 송글씨로 기호 몇 개가 적혀 있었다. 동그라미 안에 작은 십자, 그 옆에 역삼각형, 그리고 점 3개가 나란히 찍힌 표시. 의미를 알 수 없는 조합. 그런데 그 기호들이 어젯밤 내 창문 가장자리에 서린 물기 속에서 본 흔적과 닮아 있었다. 그때도 나는 그것을 우연이라 넘겼다. 이제는 아니었다.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로 기호를 찍었다. 초점이 잘 잡히지 않았다. 화면을 터치해도 글씨의 가장자리가 조금씩 흔들렸다. 마치 종이가 호흡을 하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사진을 포기하고 노트에 그대로 베끼기로 했다. 둔탁한 연필심으로 둥근 선을 그리고 역삼각형을 3개 눌러 그렸다. 점 3개를 찍을 때 내 손이 저절로 간격을 맞췄다.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은 가깝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아주 조금 더 멀게. 나는 그 강역을 알고 있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이미 본 것처럼 바깥에 나가보니 낮은 햇빛이 마당의 돌을 얇게 눌러놓고 있었다. 나는 신발끈을 다시 매고 내 집과 잠들지 않는 집 사이의 좁은 길을 걸었다. 발끝이 흙을 누를 때마다 낮고 둔한 소리. 대문 앞에서 멈추자. 커튼이 오늘도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창문 아래의 먼지에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그은 것 같은 곡선이 보였다. 어제 나무 현판에서 읽었던 윤의 초성 같은 곡선. 그러나 분명히 어제는 없었던 흔적이었다. 나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내 성과 같은 글자의 반쪽, 기호와 글자, 점과 선, 모두가 조용히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계십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물었다. 내 목소리가 낮게 낯설게 울렸다. 안에서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대신 귓속에서 아주 얇은 바람소리가 났다. 그 바람은 귀가 아닌 머리뼈 안쪽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소리의 끝에서 단어 하나를 들었다. 여기. 나는 즉시 뒤를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길 건너에는 파랗게 말라가는 논, 멀리 전봇대 사이로 얇아진 하늘. 다시 문 쪽을 보니 손잡이에 누군가의 손자국이 얕게 남아 있었다. 흙먼지가 아닌 물기 같은 것. 바깥쪽에서 잡은 자국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문을 잡았다 놓았다. 차가운 냉기가 손바닥을 스쳤다.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방금 놓고 간 온기의 반대편이 남아 있었다. 돌아오는 길 발밑에서 무언가가 바스락거렸다. 작은 비닐봉지였다. 접힌 그대로 누군가의 손에서 떨어진 듯 평평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가 두 걸음쯤 가서 다시 꺼냈다. 봉지 안에는 낡은 필름 한 조각이 들어있었다. 이쑤시개만 한 폭의 투명한 필름에 흰 점이 몇 개 박혀 있었다. 햇빛에 비추니 점들이 별자리를 닮았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별이 아니라 창문에 난 작은 구멍들 같기도 했다. 필름 가장자리에 얇은 글씨가 박혀 있었다. 08 수산밤. 그리고 흐릿한 밖에서 밤. 밖에서? 나는 손끝으로 필름을 넘겼다. 지나치게 가벼웠다. 누가 언제 무엇을 찍었을까? 카메라가 없는 밤. 누군가가 필름만 남긴 것일까? 장부의 빈칸처럼 설명되지 않는 조각. 나는 필름을 접어 노트 사이에 끼웠다. 그리고 그 순간 내 기억 속 장면 하나가 갑자기 뒤집혔다. 어젯밤 내 집을 한 바퀴 돌던 발소리. 나는 그것이 한 사람의 것이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떠오르는 장면 속에서는 발소리가 서로 다른 간격으로 겹치고 있었다. 성인이 내는 무게감과 더 가벼운 무게가 번갈아가며 그 가벼운 쪽은 아이였다. 나는 곧바로 그 생각을 밀어냈다. 생각은 흔히 틀린 방향을 먼저 가리키니까. 오후에는 슈퍼에 다시 들렀다. 할머니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유 하나와 빵을 계산대에 올렸다. 할머니는 값을 치른 뒤 나를 오래 보았다. 오늘 잠들지 않는 집 앞에 갔지. 나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다. 또 그 집에 살던 사람 중에 밤을 못 자는 아이가 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라디오보다 낮았다. 잠을 자면 안 되는 아이였지. 자면 깨지 않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밤에 눈을 감으면 아침에 못 떠. 할머니는 손가락 두 개를 맞부딪혀 소리를 냈다. 그래서 그 집은 불을 껐다는 말을 들은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한 사람도 있어. 불을 꺼보려고 다 같이 시도했지만 누군가는 항상 눈을 뜨고 있었거든. 나는 목이 말랐다. 플라스틱 우유병의 입구에서 달큰한 냄새가 올라왔다. 할머니가 추가로 말했다. 짱부 봤지? 거기엔 아이 말고 어른 얘기도 있어. 누구든 한 명은 밤을 지켰지. 아니면 밤이 그 사람을 지켰거나 밖으로 나와 걸을 때 빛은 사선으로 길을 가로질렀다. 그 사선 속에서 작은 먼지털기들이 춤을 추듯 부유했다. 나는 노트를 꺼내 기호들을 다시 그려보았다. 동그라미 안에 십자 역삼각형 점 3개. 문득 역삼각형이 사람 얼굴을 아래로 뒤집은 형태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턱이 위로, 이마가 아래로, 뒤집힌 얼굴. 누구의? 그 순간 내 눈앞에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맞은편 집의 커튼 사이에서 검은 실루엣 하나가 나와 같은 높이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다. 눈동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보는 느낌이 있었다. 나를 바로 지금 정확히 가리키는 시선. 해질녘.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의 녹음기를 켰다. 아무 소리도 없는 방을 세워두듯 녹음하고 노트에 오늘의 기록을 덧붙였다. 낮이 그림자는 같은 곳에서 2번 생겼다. 필름 0813밤 밖에서. 잠을 자면 안 되는 아이. 글자를 적는 동안 녹음 시간 숫자가 천천히 올라갔다. 시간은 규칙적으로 움직였고 방은 조용했다. 그러다 0047에서 숫자가 튀었다. 0048이 아니라 0051. 세초가 사라졌다. 나는 녹음을 멈추고 다시 들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0047이 가까워질수록 숨소리가 들렸다. 내 것이 아닌 더 얕고 더 급한 숨. 그리고 00.51에서 아주 조그만 소리톡 벽을 가볍게 치는 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림자가 벽에서 느리게 떼어져 나오는 듯했다. 순간 휴대폰 화면이 스스로 밝아지며 사진 앱이 열렸다. 손이 닿지 않았는데도 화면 중앙에는 창문이 잡혔다. 자동으로 초점이 움직이며 커튼의 결을 따라갔다. 그때 커튼 아래에서 작은 손이 튀어나왔다가 사라졌다. 나는 얼어붙었다. 사진이 한 장 찍혔다. 찰칵이라는 기계음 대신 금속이 오래돼 줄어든 울림이 짧게 났다. 사진을 열자 아무것도 없었다. 커튼만, 텅 빈 창만,
그러나 화면을 손가락으로 확대하자 픽셀 사이에서 점 3개가 나타났다. 내가 노트에 그렸던 간격 그대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붙어 있고 세 번째는 조금 멀리. 윤호. 이름이 방 안의 공기를 가볍게 긁었다.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 찾을 수 없었다. 천장에서? 바닥에서? 아니면 내 이빨 안쪽에서? 나는 입을 다물고 이를 꼭 물었다. 혀끝에서 금속 맛이 났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분명히 둘. 성인의 보폭과 그보다 반박 짧은 보폭. 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창문 아래를 지나 부엌 뒤편으로 돌아가는 그 움직임.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성냥을 켜려 손을 뻗었다. 마찰 소리 짧은 불꽃. 불꽃이 타오르는 동안 그 빛 속에서 방 안의 먼지가 작은 생명처럼 꿈틀거렸다. 불꽃이 꺼지자 모든 것이 다시 말라붙었다. 밤의 가운데 즈음 나는 다시 슈퍼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한 명은 밤을 지켰지. 아니면 밤이 그 사람을 지켰거나. 그 말이 자꾸만 뒤집혀 들렸다. 밤이 그 사람을 먹었거나.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는 사이 내 안에서 또 하나의 기억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집, 어릴 적 내 방, 창문. 여름밤 모기장을 치고 누웠을 때 창밖에서 부르던 낮은 소리. 그때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때의 목소리를 잊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어젯밤과 오늘 같은 소리를 들었다. 바람의 배면 같은 목소리. 사람의 발음으로 흉내낼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사람의 말. 나는 노트를 덮고 바닥에 누워 천장을 오래 바라봤다. 바람이 없는데도 천장의 강목 사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흔들린 자리에 얇은 금이 생기고 금 사이로 검은 잉크 같은 것이 번졌다. 그것은 곧 멈췄다. 그러나 멈춘 뒤에도 나는 그 선이 계속 자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보았다. 선은 마침내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다. 말로 옮기기 어려운 문장, 그림이나 기회 가까운 문장, 동그라미, 십자, 역삼각형, 점 3개. 문장은 내 이마 안쪽에 새겨졌다. 깜빡 잠이 들었을까? 시간 감각이 멀어졌다가 돌아왔다. 눈을 뜨자 방 안이 더 밝았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새벽 4시 18분. 빛은 전등에서 오지 않았다. 창문에서, 저편의 집에서. 밤의 가장 얇은 층을 타고 건너왔다. 그 빛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커튼에 비쳤다. 아이의 키, 성인의 어깨선, 2개의 그림자가 포개져 하나의 윤곽을 만들었다가 천천히 분리되었다. 분리되는 순간 내 입에서 한숨이 아닌 단어가 빠져나갔다. 늦지 않았어. 그 말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어제 문틀 너머에서 들었던, 그러나 오늘 나를 통해 나온 문장. 나는 입을 다물었다. 목 안쪽에서 얇은 비린내가 올라왔다. 그때 바닥에서 진동이 울렸다. 휴대폰이었다. 화면에는 알림 하나가 떠 있었다. 녹음 파일 자동 저장됨. 0823밤 밖에서. 내 손이 아닌 다른 것이 남긴 기록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바람소리, 아니 귓뼈 안쪽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 발소리, 무게 다른 두 쌍, 그리고 아주 낮은 물속에서 나는 목소리. 여기 윤호. 마지막에 금속이 줄어드는 소리가 다시 났다. 찰칵. 이번에는 문이 아니라 눈꺼풀이 닫히는 소리 같았다. 나는 녹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천천히 뒤집었다. 검은 화면 위에 내 얼굴 대신 창문이 비쳤다. 창문 속의 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빛이 아니라 빈자리가 고정된 것처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잡았다. 커튼을 열면 무언가가 끝날 것 같았다. 혹은 시작될 것 같았다. 손끝이 천을 움켜쥔 순간 불현듯 또 다른 기억이 튀어올랐다. 장부의 마지막 줄. 오늘은 뒤에 이어질 단어. 나는 그 단어를 모른다고 믿었다. 그러나 내 손이 커튼을 조금 젖히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분명한 글씨가 떠올랐다. 오늘은 우리가 눈을 감는다. 나는 커튼을 열지 않았다. 대신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다. 손이 떨렸다. 글자가 기울었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 바깥에서 발소리가 다시 났다.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천천히 집을 둘러 내 방 창문 아래에서 멈췄다. 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손가락이 유리에 톡 하고 닿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내 몸의 모든 문을 닫았다. 잠들면 안 되는 아이가 태어나기 시작하는 시간이 이 마을에서는 늘 새벽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았다. 혹은 믿었다. 믿음과 암 사이의 얇은 선 위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세 번째 날 아침 나는 창문을 등지고 앉았다. 뒤에서 흘러드는 빛이
등뼈의 골을 하나씩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척추 사이가 얇게 벌어지는 듯했고 벌어진 틈으로 차가운 바람 아닌 시간 같은 것이 들고 났다. 나는 등을 더 둔하게 만들려고 두꺼운 스웨터를 껴입었다. 그래도 등은 비어 있었다. 누군가가 손가락을 모아 내 등을 누르면 쉽게 들어갈 만큼. 장부와 노트를 앞에 펼치고 필름을 다시 꺼냈다. 0813 밤 밖에서 오늘 날짜를 확인했다. 휴대폰 화면에는 분명 0813이 떠 있었다. 나는 웃음이 났다. 어제도 01813이었고 그제도 그랬던 것 같다. 그 생각을 붙잡으려 하자 기억이 물속으로 빠졌다. 날짜가 미끄러져 손에서 빠져나갔다. 나는 달력을 찾아 종이에 크게 동그라미를 그렸다. 13 연필심이 종이를 눌러 약간 찢어졌다. 찢어진 가장자리가 손가락에 걸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찢어진 곳을 꾹 눌렀다. 지문 사이로 종이에 섬유가 스며드는 기분. 점심이 가까워올 때까지 나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어머니 번호를 눌렀다. 신호는 갔다. 3번, 5번, 9번. 연결되지 않았다. 대신 짧은 금속이 줄어드는 소리가 들렸다. 찰.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끊겼다. 다시 걸자. 통화 기록에 방금 통화가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한 걸음 물러섰다. 화면이 꺼진 검은 테두리에 창문이 비쳤다. 커튼의 실밥이 파도 같은 선을 만들었다. 직선이 아니라 미세한 떨림들로 이루어진 곡선. 그 곡선들이 모여 얼굴의 윤곽을 만들었다가 곧 깨졌다. 그 얼굴은 내 쪽을 보고 있지 않았다. 어디든 나와 겹치지 않는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내가 없는 쪽을 보는 눈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오후. 나는 마당으로 나가 햇빛을 쬐었다. 눈을 감았더니 시야 안쪽에서 3점이 떠올랐다. 2점이 가까이, 하나가 조금 멀리. 점 사이에서 가느다란 선이 생겨 역삼각형이 되었다. 삼각형은 곧 뒤집혔다. 꼭지점이 아래로, 그 아래 작은 원안의 십자가. 십자가의 가로선이 크게 자라 커튼의 밑단이 되었고 그 밑에서 손목 하나가 미끄러졌다. 나는 눈을 떴다. 햇빛이 너무 밝았다. 어둠 속에서 떠오른 그림들이 햇빛에 타서 바로 사라졌다. 그러나 감각은 남았다. 나는 손목을 쥐어보았다. 내 손목의 피부가 얇아진 듯했다. 푸르스름한 혈관이 한 뼘 더 길게 늘어난 기분. 나는 무릎을 굽혔다 펴며 호흡을 고르게 했다. 호흡은 일정했지만 심장은 다르게 뛰었다. 내 심장 소리가 방 안에서 나는 두드림과 섞여 하나의 박자가 되었다. 해가 기울기 전에 나는 이장 사무실로 다시 갔다. 문은 닫혀 있었고 문고리에 종이가 끼워져 있었다. 보고라는 세 글자가 한 귀퉁이에서 반쯤 접힌 차에 드러나 있었다. 종이를 빼내 펼치자 이름이 보였다. 윤, 성이 같았다. 이름은 낯설었다.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0813 새벽, 장소는 윤시댁, 장례는 이미 끝났다는 문장과 함께 나는 종이를 접어 뒤집었다. 뒷면에는 누군가가 급히 적은 듯한 메모가 있었다. 불을 끄지 마라. 누가 깨어 있어라. 아이가 숨을 쉰다. 마지막 줄은 번져 있었다. 메모는 오래전에 적힌 듯 낡았지만 오늘 오전에 잉크처럼 젖어 있었다. 슈퍼에 들러 물을 사고 할머니에게 부고를 보여주었다. 할머니는 한번 보고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다. 오래된 거야 라고 말했다. 그 종이는 계속 거기 붙어 있어. 종이는 오래되는데 날짜는 늘 오늘이야. 할머니가 내 손에서 종이를 빼서 다시 문고리에 끼워주었다. 이 동네는 때로 날짜가 안 넘어가. 할머니는 나를 보지 않고 덧붙였다. 내어먹으면 누가 사라지거든. 나는 목구멍이 말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계산대를 두드리며 라디오 볼륨을 올렸다. 라디오에서는 누군가의 육성이 흘렀다. 마을 잔치에서 쓰는 확성기 같은 톤, 낮고 느린 발음. 밤이 오면 오늘은, 그 다음은 잡음. 치직. 소리가 끊겼다. 할머니는 라디오를 껐다. 그만 가봐. 할머니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부풀어 있었다. 내가 어젯밤 들었지? 둘의 발소리.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 아니야. 하나였어. 하나가 둘의 발걸음을 흉내내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 한 명은 밤을 지켰지.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밖에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났다. 바람 같지 않았다. 누군가 천천히 숨을 내쉬는 소리였다. 그 숨은 길고 얇았다. 유리잔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문지를 때 나는 소리와 비슷했다. 나는 창문을 잠그고 커튼을 두 겹으로 드리웠다. 그래도 빛은 들어왔다. 더 얇고 더 곱게. 마치 바늘처럼 빛이 책상 위로 떨어져 노트의 한 줄을 정확히 가리켰다.
오늘은 우리가 눈을 감는다. 나는 그 줄에 손을 올려 덮었다. 손바닥 아래에서 종이가 느리게 움직였다. 종이가 살아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다. 익숙해졌다는 뜻일까? 그 사실이 더 무서웠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잠을 자지 않겠다고. 의자를 창문으로 가져가 앉았다. 휴대폰에 타이머를 걸어 5분마다 진동이 울리게 했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의자 다리를 조금씩 움직였다. 잠이 오지 않게 처음 1시간은 쉬웠다. 2번째 시간은 느렸다. 3번째 시간, 눈꺼풀 안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었다. 열이 아니라 오래된 눈물 같은 뜨거움. 그때 타이머가 울리지 않았다. 000500 숫자는 올라갔지만 진동은 오지 않았다. 나는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타이머가 멈춰 있었다. 0047. 그 숫자가 가슴 안쪽에서 나치게 울렸다. 녹음 파일이 끼어들던 그 시간,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다시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다. 기댄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윤호. 목소리는 내 뒤가 아니라 등뼈 사이에서 났다. 내 몸 안쪽. 나는 천천히 몸을 떼고 의자를 바닥으로 끌었다. 소리가 크게 났다. 그 소리와 동시에 창문 너머의 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이 동네에 온 뒤 처음으로 흔들림. 나는 숨을 멈췄다. 흔들림은 금방 멎었다. 그러나 흔들린 자리를 따라 얇은 그림자가 생겼다. 그 그림자는 커튼 밑단에서 시작해 바닥에 닿았고 내 발등을 스쳤다. 한기가 발가락 끝으로 파고들었다.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도 분명히 무언가가 지나갔다. 새벽 2시 즈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분명히 어른의 발걸음 하나였다. 일정했다.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짧은 침묵 뒤 낯익은 손가락 소리. 톡. 유리를 가볍게 치는 소리.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갔다. 문을 열지는 않았다. 대신 문에 귀를 댔다. 귀가 문살의 결을 읽었다. 소나무의 오래된 비늘 같은 결. 그 결 사이로 말 한 줄이 스며들었다. 늦었어. 어제의 말. 그러나 어제와 다르게 이번에는 그 말 뒤에 얇은 숨이 붙었다. 그래도 문장은 거기서 끊겼다. 나는 문을 잡았다가 놓았다. 그때 창문 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났다. 아이의 숨. 더 얕고 빠른 호흡. 단어는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의미를 알았다. 열지 말라고. 열면 누구는 잠들고 누구는 깨어나지 못한다고. 그 누구가 누구인지 나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의자에 다시 앉자 졸음이 기습처럼 왔다. 상체가 앞으로 기울었다. 뒤로 젖혀졌다. 그 사이사이로 꿈이 끼어들었다. 꿈이라기보다 지금 방에 약간 다른 배치. 커튼 밑단에 주름이 하나 더 많아졌고 의자 다리가 하나 더 길었고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가 조금 더 앞에 나와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 페이지를 넘겼다. 넘긴 곳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다. 흑백. 사진 속 아이는 모기장 안에서 눈을 크게 떠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있었다. 눈동자는 빛을 반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눈은 열려 있었지만 눈은 닫혀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있었다. 윤로 시작하는 이름. 그 다음 글자는 번져 읽히지 않았다. 나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이의 입술이 사진 속에서 조금 움직였기 때문이다. 아주 천천히. 낱말 하나를 만들었다. 여기 나는 깼다. 의자가 삐걱거렸다. 방은 같은 방이었다. 사진은 없었다. 대신 노트 마지막 페이지의 모서리가 약간 젖어 있었다. 손가락에 침을 묻히지 않았는데도 젖은 자리 위로 세 점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점 3개 사이 간격을 자로 재듯 손가락 마디로 잰 다음 창문 쪽으로 갔다. 커튼 밑단과 바닥 사이. 먼지가 얇게 쌓인 곳에 손가락으로 그대로 점을 찍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붙여 찍고 세 번째는 조금 멀리. 손가락 끝에 온기가 흙먼지에 남았다. 몇 초 후 점 위로 아주 옅은 바람이 지나갔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서 냄새가 났다. 금속과 젖은 청화 오래된 유리의 냄새. 병원 복도의 것과 닮았지만 더 좁았다. 더 개인적이었다. 누군가의 숨이 닿은 즉시 사라지는 냄새. 새벽 3시 반 나는 더 이상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몸이 의자에 눌려 금속처럼 줄어드는 소리가 내 귀에서 났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마당의 공기는 생각보다 따뜻했다. 하늘은 낮아 보였다. 땅에서 조금만 점프하면 닿을 것처럼 맞은편 집의 빛은 그대로였다. 오늘도 아마 어제도 그제도 나는 대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지 않고 대문과 이마 사이를 몇 센티미터 남겨둔 채 서 있었다. 그 가까운 그러나 닿지 않는 거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문 안쪽의 냄새를 맡았다.
냄새가 아니라 공기의 결. 너무 깨끗해서 그 자체로 빈자리의 냄새. 수술대 위에 덮인 흰 천의 표면 같았다. 내가 한 발짝 물러나려던 순간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어린아이의 무릎이 이불 위를 미끄러질 때 나는 소리. 나는 숨을 멈추고 두 번째 소리를 기다렸다. 두 번째 소리는 오지 않았다. 대신 마당 저쪽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낮은 목소리가 났다. 윤호.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눈동자만 아주 조금 옆으로 움직였다. 그림자가 있었다. 사람의 키, 어른의 어깨에 선. 그러나 그림자의 발은 땅에 닿아 있지 않았다. 발끝이 아주 조금 떠 있었다. 그림자는 내 쪽으로 걸어오지 않았다. 대신 문 쪽으로 움직여 대문에 손을 올리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손으로 문을 미는 흉내를 냈다. 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림자는 어깨를 떨어뜨렸다. 그때 안쪽에서 목소리가 났다. 늦지 않았어. 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문을 미는 흉내를 내던 그림자를 향한 말. 그림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다음 아주 어색한 보폭으로 내 쪽을 지나쳤다. 지나갈 때 그림자의 옆에서 얇은 바람이 났다. 내 팔꿈치에 털이 세웠다. 그림자는 내 집 쪽으로 가 창문 아래에서 멈췄다. 그리고 내 대신 유리를 톡 하고 쳤다. 방 안에서 나 없는 내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대답했다. 여기. 나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내 방의 커튼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흔들림은 곧 멎었다. 빛은 다시 고정되었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림자의 어깨 뒤에서 작고 납작한 무언가가 땅에 떨어졌다. 나는 그것을 주웠다. 새까만 단추였다. 단추 구멍이 3개. 두 구멍은 가까이, 하나는 멀리. 나는 단추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봤다. 손바닥의 혈관이 단추의 구멍을 통해 나를 본다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웃음이 났다. 나는 단추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 순간 문 안쪽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분명히 발소리. 어린아이의 발, 그리고 그 뒤에 어른의 발소리. 하나가 둘을 흉내내는 박자 떴다. 새벽 4시가 가까워졌다.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졌다. 나는 문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다. 마당에는 내 발자국 2쌍이 남아 있었다. 하나는 지금의 나, 하나는 발끝이 닿지 않은 걸음. 2걸음 중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새 파일이 떠 있었다. 녹음 0813 새벽. 안에서 나는 귀를 열어 재생을 눌렀다. 바람 같은 숨, 금속이 줄어드는 소리, 유리를 치는 가벼운 톡,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목소리. 오늘은 우리가 눈을 감는다 파일은 거기서 끝났다. 시계는 4시 17분을 가리켰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에서 빛이 얇게 흔들렸다. 아주 얇게. 내 안과 밖이 바뀌는 듯한 느낌이 잠깐 스쳤다. 내가 방을 보고 있는지, 방이 나를 보고 있는지. 그 순간 어디선가 아주 작은 손이 내 손목을 잡았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온기. 손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내 맥박의 박자를 천천히 바꾸었다. 두드림이 방의 소리와 맞춰졌다. 하나의 박자, 잠들면 보이는 것들이, 깨어있는 눈으로도 어렴풋이 보이는 자리.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빛은 꺼지지 않았다. 잠들지 않는 이웃은 오늘도 나에게 잠들지 말라고 말했다. 아니면 내가 나에게. 새벽 5시 직전, 하늘이 유리잔처럼 얇아지고 짐승의 숨 같은 안개가 논을 스칠 때 나는 결심했다. 오늘 문을 연다. 누군가는 끝내 문을 열어야 하고 누군가는 끝내 눈을 감아야 한다면 내가 순서를 바꾸겠다. 밤이 우리를 먹기 전에 내가 밤의 입을 먼저 연다. 나는 주머니에서 검은 단추를 꺼냈다. 구멍이 세, 2개가 가깝고 하나가 멀다. 손바닥 위에서 단추가 미세하게 떨렸다. 떨림은 내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맥박이 단추 안쪽에서 뛰는 것 같았다. 나는 단추를 문손잡이 위에 올려둔 뒤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이 아니라 미지근한 살결을 만지는 느낌이 났다. 나는 그 감각을 밀어내듯 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예상보다 가볍게 열렸다. 멈칫하는 힘이 없었다. 그 무저항이 더 무서웠다. 안쪽의 공기는 냄새가 없었다. 냄새의 부재 자체가 하나의 냄새로 느껴졌다. 수술대 시트, 미발화 성냥 막 씻어낸 유리, 그리고 아주 먼 곳에서 나는 양초의 끝불 냄새. 나는 신발을 벗지 않고 방으로 들어섰다. 바닥은 놀랄 만큼 따뜻했다. 햇빛 때문이 아니었다. 오래 앓은 사람의 이마처럼
아픈 열기가 가라앉은 뒤 남는 천 같은 것. 첫 번째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아무도 없는 것이었다. 없는 것들로 가득한 방. 감자 자루에서 감자를 꺼낸 뒤 남는 감자가 있었던 자리에 모양 같은 공기가 방을 채우고 있었다. 벽에는 얇게 금이가 있었다. 금은 동그라미를 그리다가 끊기고 십자를 그리다가 사라지고 역삼각형이 되려다 멈췄다. 그 멈춤들이 언어처럼 기호처럼 방을 빙 둘러섰다. 나는 손끝으로 금의 표면을 만졌다. 금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손바닥보다 따뜻했다. 두 번째 방의 문은 닫혀 있었다. 문틈 아래로 빛이 흘렀다. 그 빛은 환하지 않았다. 사람의 눈꺼풀을 안쪽에서 비추는 정도의 얇음. 나는 문을 밀었다. 이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문 뒤에서 누군가가 어깨로 문을 버티는 느낌. 나는 힘을 더 주었다. 뻑뻑한 소리와 함께 문이 조금 열렸다. 아주 조금. 그 틈으로 오래된 이불의 냄새가 손등에 닿았다. 이불 위에 먼지가 햇빛 대신 그 빛을 쬐고 있었다. 나는 그 냄새를 더 맡기 위해 자세를 낮췄다. 그때 들렸다. 이불 위에서 무릎이 조금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한 음절. 목소리는 끊겼다. 내가 누구라고 말하려는 순간 내 말 끝에 다른 목이 포개졌다. 늦었어. 이번에는 문틈 바깥 내 뒤에서 난 소리였다. 나는 뒤돌지 않았다. 대신 문틈새로 눈을 기울였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경계에서 작은 손이 나타났다. 아이의 손. 그러나 손등의 핏줄은 어른처럼 굵었다. 손은 내 쪽으로 오지 않고 이불의 주름을 조심스럽게 더듬었다. 이불 아래 가느다란 갈비뼈의 오목함이 만져지는 것처럼 나는 내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니었다. 낮고 둔탁했다. 나는 윤호예요. 문틈 너머에서 아주 느린 호흡이 들렸다. 잠든 자의 숨이 아니라 잠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의 숨. 꺼지지 않는 촛불의 끝에서 흔들리는 열. 내가 문을 더 열려 할 때 문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아주 약하게 밀어 닫았다. 거절이 아니었다. 순서였다. 기다리라는, 아니 맞추라는 박제 시간을. 나는 문에서 물러나 방 한가운데 섰다. 그 순간 벽의 금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금이 만들어낸 기호들이 한 줄로 이어졌다. 동그라미 안에 십자, 역삼각형, 점 3개. 방이 나를 읽고 있었다. 나는 노트에 적었던 그 문장을 소리내지 않고 입속으로 되뇌었다. 오늘은 우리가 눈을 감는다. 그러자 문틈 아래의 빛이 한번 흔들렸다. 방의 공기로부터 하나의 자기가 걸어 나오는 기분. 나는 눈을 들어 천장을 보았다. 천장 강목 사이로 머리카락처럼 가는 실이 내려오고 있었다. 실은 공기 중에서 방향을 바꾸며 내 얼굴 앞에서 멈췄다. 나는 손을 올려 그 실을 잡았다. 실이 아니었다. 숨이었다. 이 집에 혹은 이 집 안에 누군가의 세 번째 방은 대청마루 끝에 있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커튼이 문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커튼은 하얗고 무심했다. 바람은 없는데 천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흔들림의 원인을 찾아 눈을 좁혔다. 그때야 보였다. 커튼의 안쪽, 우리가 통상 뒤라고 부르는 편에 그림자가 하나 붙어 있었다. 그림자는 사람의 윤곽을 하고 있었지만 손이 없었다. 손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빈자리가 있었다. 대신 빈자리의 모양이 손 모양이었다. 나는 그 빈자리와 눈을 맞췄다. 내 쪽이 먼저 눈을 깜빡였다. 여기. 나는 속삭였다. 왜인지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속삭임은 커튼의 오를 따라 안쪽으로 스며들었다. 그러자 커튼 뒤에서 다른 속삭임이 돌아왔다. 여기 목소리는 사진 속 아이의 입술에서 보던 그것과 같았다. 그러나 사진은 없었다. 커튼만, 빛만, 기호만. 나는 커튼 가장자리를 잡았다. 손끝에 면의 마찰이 느껴졌다. 나는 한 호흡을 들이켰다가 내쉬고 커튼을 비스듬히 젖혔다. 방 안에는 침대가 하나 있었다. 금속 프레임 위에 얇은 매트리스. 매트리스 위에는 이불이 반쯤 개어져 있고 그 위에 아이가 옆으로 누워 있었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나를 보지 않았다. 아이의 시선은 내 어깨 너머 문 바깥 허공의 어느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산소가 부족한 사람이 억지로 말하려는 그 떨림.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아이의 얼굴에서 아주 약한 냄새가 났다. 젖은 솜과 쇳물의 끝, 오래된 비. 아이의 목에는 작은 인식표 같은 플라스틱 조각이 달려 있었다. 흐릿한 글씨, 윤, 이름의 앞자리가 지워져 있었다. 내 입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흘렀다. 네가. 아이의 시선이 아주 천천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느리게 내 쪽으로 이동했다. 그 움직임은 표정이 아니라 기온의 변화 같았다. 방 안이 그만큼 더 따뜻해졌다.
아이의 눈동자가 마침내 내 눈 위에 올랐다. 그때 문 뒤쪽에서 발소리가 났다. 성이네. 그러나 어쩐지 비어있는 발자국 소리.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이와 눈을 맞춘 채 사이사이로 오는 그 소리를 들었다. 문턱 마룻바닥 내 뒤의 그림자, 그리고 한 문장. 누가 눈을 감을지 정해야 해. 이번에는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낮고 닫힌 목.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커튼 뒤의 빈자리가 이제는 사람의 어깨 모양으로 바뀌어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빈 얼굴의 윤곽이 내 얼굴 높이에 떠 있었다. 빈 얼굴은 얼굴임에도 표정을 가졌다. 오래된 후회 같은 표정. 나는 그 빈 얼굴을 통과해 소리를 냈다. 왜 나야? 대답은 곧바로 오지 않았다. 방의 모든 것들이 한 번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는 느낌 뒤 빈 얼굴의 자리에서 소리가 나왔다. 바람에 문장이 묻어나오는 소리. 성싱이 불렀고 날짜가 불렀고 잠이 불렀다. 그 아이는 자면 안 된다고 들었어. 맞아. 빈 얼굴은 고개를 끄덕였다. 실체가 없는데도 끄덕임이 보였다. 짜 하면 돌아오지 못하거든.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래. 빈 얼굴의 윤곽이 잠시 흔들렸다. 한때는 둘이 번갈아 지켰어. 어른과 아이, 나와. 목소리는 거기서 미끄러졌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발걸음은 하나가 두 개를 흉내냈지. 나만 남았고 밤이 나를 지켰고 나는 밤을 먹었고 나는 아이를 봤다. 아이는 여전히 눈을 떴다. 그러나 피곤함의 무게가 눈꺼풀의 밑면에서 천천히 자라고 있었다. 그 무게는 내 눈에도 얹혔다. 무게가 옮겨지는 자리마다 금이 생겼다. 나는 그 금들이 문장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다. 오늘은 우리가 눈을 감는다. 그 문장이 내 혀끝에 닿자 빈 얼굴이 아주 작게 웃었다. 누가 먼저일까? 그 질문은 폭력처럼 느껴졌다. 그런데도 납득이 갔다. 나는 창밖을 떠올렸다. 밤마다 흔들리지 않던 빛, 가끔 아주 얇게 흔들리던 그 순간들. 0647의 누락, 밖에서와 안에서의 녹음. 나는 내 안의 두 발소리 중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 분간하지 못했다. 어쩌면 늘 하나가 다른 하나를 흉내낸 것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물었다. 내가 먼저면 아이는? 깨어있 있겠지. 하루, 빈 얼굴이 말했다. 아니면 오늘. 이 동네에서 하루는 늘 오늘이니까. 그리고 나는 대답 대신 빈 얼굴이 창을 가리켰다. 커튼 아래 빛이 바늘처럼 길어졌다. 빛은 내 발등을 찌른 뒤 다시 방으로 새우며 들었다. 그 찌름은 아프지 않았다. 다만 나를 지정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 곁에 앉았다. 아이의 손목을 잡았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생의 가장자리 같은 온도. 아이의 맥박은 불규칙했다. 깨어있지 않기 위한 싸움처럼 나는 내 맥박을 아이의 맥박에 맞췄다. 두 드림이 어긋나다가 조금씩 겹쳤다. 하나의 박자. 그때 빈 얼굴이 낮게 말했다. 너는 그걸 잘하더라. 나는 깜짝 놀라 얼굴을 들었다. 그 말에는 기억이 섞여 있었다. 내가 잊었다고 믿었던 어떤 밤, 어떤 유리창, 어떤 모기장, 어린 내가 혹은 누군가의 어린 밤이 누군가 곁에서 박자를 맞춰주던 그 장면, 아버지의 그림자, 어머니의 손 등 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러자 아이의 입술에서 단어가 났다. 여, 기 한 박자 뒤 내 입이 대답했다. 여기 빈 얼굴이 고개를 끄덕였다. 방의 빛이 아주 조금 두꺼워졌다. 시간이 등뼈를 한 마디씩 눌렀다. 나는 눈을 감지 않으려 애썼다. 눈꺼풀 안쪽에서 점 3개가 떨었다. 가까운 2점과 조금 떨어진 하나. 3점이 서로를 당기고 밀어내며 삼각형을 만들었다. 역삼각형의 꼭지점이 아래로 아주 천천히 떨어졌다. 그 꼭지점은 내 가슴을 향해 내려왔고 닿았다. 닿자 내 심장 박동이 한번 크게 어긋났다. 아이의 박동은 고르게 정리되었다. 이제 빈 얼굴이 말했다. 누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행동했다. 아이의 손을 잡은 채 나는 내 눈을 먼저 감았다. 어둠은 검지 않았다. 흰 어둠이었다. 수술실의 천처럼, 모기장의 속처럼, 눈꺼풀의 안쪽처럼 그 흰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났다. 하나의 발걸음이 둘을 흉내내는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따라 걸었다. 걸어가면서 내가 나를 지나쳤다. 내 어깨가 내 어깨에 스쳤다. 내 얼굴이 내 얼굴 곁을 흘렀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하나로 겹쳐지지 않을 것 같았다. 흰 어둠의 끝에서 금속이 줄어드는 소리가 한 번 났다. 잘뜩 사진이 찍히는 소리.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사진은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찍혔다. 눈을 떴다.
방은 같은 방이었고 다른 방이었다. 침대 위에는 아이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눈을 깜박였다. 느리지 않았다. 정상적인 속도. 아이의 입술이 말랐다. 나는 물을 찾았다. 방 한쪽 탁자 위에 작은 양철컵이 있었다. 나는 그 컵을 들어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천천히 마셨다. 물이 목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로 들렸다. 나는 웃으려 했다. 그때 아이가 내 손목을 잡았다. 내 손목의 맥박을 아이의 손가락이 누르듯 짚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이제 당신 차례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누군가가 깨어 있으려면 누군가는 잠들어야 한다. 깨어 있는 자는 오늘을 붙잡고 잠든 자는 오늘을 넘어간다. 나는 의자를 끌어다 창 옆에 앉았다. 커튼 아래로 빛이 흘렀다. 어제와 오늘과 그제의 빛이 한꺼번에. 아이는 조용히 누웠다. 숨은 고르고 얕았다. 나는 타이머를 켜지 않았다. 대신 내 심장을 들었다. 내 박자와 방의 두드림이 다시 어긋나기 시작했다. 어긋남은 금이 되고 금은 기호가 되고 기호는 문장이 된다. 문장은 내 입술을 통해 아주 작게 흘렀다. 오늘은 우리가 눈을 감는다. 그 문장을 끝내는 마침표를 찍는 순간 바깥에서 발소리가 났다. 하나. 정확하고 빈 발자국. 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집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그 익숙한 경로. 이번에는 내가 일어나 문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바깥의 안개가 문턱을 넘어와 발목을 감쌌다. 안개 속에서 빈 얼굴에 윤곽이 서 있었다. 얼굴 없는 얼굴. 나는 물었다. 이제 끝났나요? 빈 얼굴은 대답 대신 내 어깨를 지나 방 안을 보았다. 침대 위에 아이가 눈을 감았다 뜨는 것을 확인하듯. 그리고 아주 작은 고개 끄덕임. 그 끄덕임은 감사에 가까웠다. 혹은 그 반대. 우리가 서로에게 빚졌다는 확인. 빈 얼굴이 내게 검은 무언가를 건넸다. 손이 없는 얼굴이 어떻게 건넸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다. 어쨌든 그것이 내 손에 들어왔다. 검은 단추. 이번엔 구멍이 넷이었다. 나는 그 단추를 쥐었다. 당신은 누구죠?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빈. 얼굴이 아주 늦게 대답했다. 너의 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을 싫어할 수 없었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빈 얼굴이 덧붙였다. 문을 닫아도 창은 남지. 나는 웃었다. 알아요. 문을 닫자 집안의 빛이 얇아졌다. 아이의 호흡은 안정되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창을 바라보았다. 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빛이 아니라 빈자리가 고정된 듯. 나는 고개를 벽으로 돌렸다. 벽의 금이 마침내 문장을 완성하고 있었다. 오늘은 우리가 눈을 감는다. 그 아래 아주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생겼다. 내일은 누가 깨어 있을까? 나는 그 문장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았다. 먼 곳에서 금속이 줄어드는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분명히 들었다. 사진이 아니라 눈꺼풀이 닫히는 소리. 며칠 뒤, 아니 같은 날의 몇 시간 뒤라고 말하는 편이 정확하다면 슈퍼 할머니는 내게 말했다. 불이 한번 꺼졌었지. 나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대답했다. 다시 켜졌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할머니가 계산대 밑에서 오래된 라디오를 꺼내 라디오를 켰다. 잡음 사이로 육성이 흘렀다. 밤이 오면 오늘은, 그 다음은 여전히 잡음. 할머니가 라디오를 껐다. 여기선 끝까지 말하지 않아. 이장 사무실의 문고리에는 여전히 부고가 끼워져 있었다. 날짜는 00813 새벽. 나는 종이를 뽑지 않았다. 대문 앞에 검은 단추 하나가 놓여 있었다. 구멍이 새.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가 있던 방을 열었다. 침대는 비어 있었다. 이불은 단정했다. 창문 아래 먼지 속에 점 3개가 찍혀 있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휴대폰에는 녹음 파일이 2개 남아 있었다. 0813 밤 밖에서와 0313 새벽 안에서. 나는 밖에서를 재생했다. 바람소리, 발소리 하나가 둘을 흉내내는 박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작은 목소리. 그래서 여기 안에서를 재생했다. 내 호흡, 아이의 호흡, 금속이 줄어드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모르는 내 목소리. 오늘은 우리가 눈을 감는다. 두 파일의 끝을 이어 듣자 하나의 문장이 되었다. 밖에서, 여기, 안에서. 우리가 눈을 감는다. 문장은 완벽했지만 해석은 남았다. 나는 그 해석을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 동네에서는 끝까지 말하지 않으니까. 밤이 되면 맞은편 집의 불빛은 여전히 켜진다. 그러나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정말로 거의 흔들리지 않는다. 아주 가끔 공경47 즈음에 한번 얇게 떨 뿐.
그때마다 나는 눈을 감는다. 내 눈꺼풀의 안쪽에서 누군가의 작은 손이 내 맥박을 짚는 느낌이 난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온기. 나는 속삭인다. 여기 멀리 혹은 가까이에서 대답이 온다. 여기 잠들지 않는 이웃은 누구였을까? 밤을 지킨 사람? 아니면 밤에게 지켜진 사람? 아마 둘 다. 아마 하나. 어쩌면 지금도 문 밖 어딘가에서 하나가 둘의 발걸음을 흉내내고 있을 것이다. 그 발걸음이 내 집을 한 바퀴 돌 때 나는 문을 열지 않는다. 문은 닫아두고 창만 남긴다. 창은 언제나 안과 밖의 경계를 흐린다. 우리는 창을 통해 서로를 본다. 때로는 보지 않으면서 본다. 보지 않으면서 보는 것이 이곳에서는 더 안전하니까. 가끔, 아주 가끔 낮에도 창문 아래로 빛이 얇게 흐른다. 그럴 때 나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친다. 오늘은 우리가 눈을 감는다. 그 아래 나는 새로 한 줄을 더 적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깨어 있다. 그 문장을 적은 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 아무 소리도 없다가 아주 멀리서 금속이 줄어드는 소리가 한 번 난다. 찰, 그 소리가 들리면 나는 알게 된다. 오늘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도 여기는 여기라는 것을.